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3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내며 소명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수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권 의원을 제외하고도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이 많죠. 역시 국민의힘 전체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글쎄요, 박 의원님, 특검의 수사가 전직 대통령 부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 전 국무총리 구속 여부도 특검 수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회가 소집이 됐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그 국무위원회는 어쨌든 계엄을 만류하고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움직였던 것으로 강하게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게 그 계엄 선포문을 본인은 몰랐다. 나중에 뒷주머니에 이게 그랬죠.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CCTV 조사를 통해서 그걸 김용현 장관하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상 특검 수사에 나와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그걸 사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는데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죄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법원을 속이고 수사기관을 속이고 또 국민을 속이고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인데요. 헌법상의 지위로 봤을 때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이제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 건데 물론 한덕수 총리는 단순 부작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계엄에 동조하는 어떤 모종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만 부작위의 혐의를 묻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무위원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던 그 대목에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적극적 방해를 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확대 해석하자면 이제 그런 논리까지 성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서 잠깐 짚어볼 텐데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지금 쟁점이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저렇게 얘기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정빈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일단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수사기관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했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사정 자체가 향후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그런 문건들을 보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라는 진술들이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번복돼서 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존의 진술,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제 조금 그런 위험성, 손익 계산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 국회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건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그런 CCTV 등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졌고 그 CCTV 내용은 결국 한 전 총리가 당시에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라도 영장 청구가 될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그렇다면은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증거들과 뭔가 다른 진술을 계속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에는 이 추후에 증거인멸 우려가 더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진술을 유지하면?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과 계속 다른 이야기를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좀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전직 총리가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첫사례입니다. 이게 전골대들 만약에 이제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또 한 명의 전직 핵심 인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거기 윤 전 대통령 다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불행이 또 한 번 연출되는 셈이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셈이고 여기에 총리로는 처음이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1970년 초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무려 50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리 2번 하고요. 경제부총리 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러한 상황 그 계엄 당일 선포하는 12월 3일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예상하지 못했을까?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연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전례를 잘 만들어놔야 다음 역사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 전 총리까지 모두 한 장소에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160장 PPT 160장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럼 서 변호사님 지금 1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다 뭐 얘기하고 듣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내일로 넘어갈까요, 결과가? 일단 결론은 내일 새벽에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견서만 하더라도 300쪽이 넘는다고 하고 또 PPT 내용 역시도 160장,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특검에서 준비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상황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충분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량의 그런 자료들, 의견서가 제출되고 또 PPT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어쨌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부분 입증하는 것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분량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컨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국무회의 위원들을 소집한 것, 이 행동은 절차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 위협한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부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고 따라서 뭐 방조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논리 구성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상 그것이 뭐 부적법한 사유 절차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 총리가 과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지 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할 만한 영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오늘 자정을 넘겨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구속영장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김건희 특검에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결백하다는 취지예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학과 총재에게 형사 들으신 것처럼 권 의원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먼저 좀 알려진 바를 따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게 통일교 간부가 썼다는 메모인데 글쎄요, 이것만으로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이 혐의 입증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것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다른 증거 예컨대 당시에 돈을 전달하면서 그 포장된 것을 찍었다라는 그런 사진도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 그 증거들이 모여서 사실은 증명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 그러니까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뭐 돈을 건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신빙성, 신뢰성을 얼마까지 확보를 하는지 이게 문제인데 말씀하신 이런 수첩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제 작성된 것이 맞고 또 윤 전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증명력의 그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 기시감이 있습니다. 2015년에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죠. 당시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상태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 측에서는 지금 줬다. 그리고 또 이런 메모가 있다는 것을 특검이 증거 자료로 제시할 텐데 저는 이게 뭐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 6년쯤에 또 한 번 그 강원랜드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이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들을 특검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최소한 9명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건데 또 오늘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먼저 재청구한다는 거는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앞서 이제 몇 차례 압수수색에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압수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지켜볼 만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다시 한번 영장을 발부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집행을 전제를 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발부받아 놓고서도 뭐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큰 비판에 또 직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라는 점은 뭐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청구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전보다는 더 강하게 특검이 밀어붙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강제 수사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도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그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해서 정당의 내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명단을 좀 대조해서 확인시켜달라라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거를 당원 명부를 다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권성동 의원은 이제 본인의 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윤영호 씨가 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백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자백을 했는데 그럴 동기가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구체적이에요. 날짜, 그다음에 장소, 시간, 방법 이게 다 구체적이고 그와 관련된 물증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저는 오늘 소환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의 이제 차명폰이 확인이 됐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된 전화로 12월까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등등과 통화를 한 기록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로서 말맞추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관련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러면 보고요. 현역 의원이니까 국회 의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포동의안 의결해야 되는 거죠. 의결하고 다시. 근데 지금 뭐 이제 의석수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과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은 의결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그거 뭐 의결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이 과연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냐 아니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 흘러들어가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냐 이것까지 특검이 지금 수사 범위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현역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과반 이상이 동의해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과 범여권이 지금 180석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됐었을 때 이것을 아무리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강경한 대여투쟁, 또 대특검 투쟁을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지켜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리한 법리 공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또 그러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일단 발부되면 이 사람이 유죄구나.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그 우리 당원 명부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통일교 전체 교인이 한 100만 명 넘는다는 거예요. 이 100만 명 넘는 그 교인과 우리 당 당원과의 교집합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하면서까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적절한 접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지금 이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과 이제 전당대회 개입 이게 받고 있는 혐의가 정당법 위반입니다. 개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집단적인 방식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을 좌우하려고 했다면 그게 이제 현행 정당법과 충돌한다. 이 혐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개개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당원 가입을 한 게 아니라면 범죄이거나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때문에 그걸 일단 확인해 보겠다. 그런 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결국엔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게 실행이 안 된 거 아니냐.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 출마를 안 하니까 김기현 당시 이제 대표가 됐죠. 쪽으로 움직이자. 더 많은 이제 친윤 후보들을 당선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설사 이게 정당법 위반이 결과적으로 아니더라도 예. 국민의힘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 특정 정교와 결탁해서 이렇게 당무를 좌우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쨌든 그게 구체적 그 실정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란 정당으로서 혐의에 더해서 정교 분리를 지키지 않은 그런 위헌 정당이다라는 어떤 혐의까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하여튼 국민의힘으로서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